네, 어젯밤 9시 40분에 해남 부근에 상륙한 태풍 미탁은 밤사이 남부 내륙을 서에서 동쪽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남부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오늘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태풍 미탁 상황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지금 태풍의 위치부터 알아보죠. 9시 40분에 전남 해남군으로 이제 상륙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광주 남쪽에 있는 화순을 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구례 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태풍의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빨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빨라지면서 세기라든지 태풍의 어떤 바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실제로 이제 어제 예측했던 것과 이제 오늘 오전에 예측했던 것과 오늘 오후에 예측했던 것에서 좀 시간이 약간씩 빨라지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이동해가는 그 위치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중국 그 연안에 부딪히면서 태풍 세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예상보다. 그리고 이제 이 중형으로 올라오던 것이 소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이 형태가 좀 중형으로 에어리어가 크면은 이동 속도가 좀 늦는데 적어지면 속도는 좀 빨라지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밤사이에 그 태풍이 남부 내륙을 관통하지 않습니까? 네. 이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시간대별로 조금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저 화순에서 구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예. 새벽 한 3시 정도면은 합천 근방까지 갈 것 같고요. 예. 새벽 5시에 대구 인근을 지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아침 8시에 영덕 쪽으로 해서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밤에 태풍이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고 많은 분들이 오늘 밤 이제 잠을 못 주무시고 특히 이제 농민들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가슴 졸이면서 태풍을 이제 보내고 있을 텐데요. 지금 그 태풍이 북상하기 전에 많은 비가 내린 것 같아요. 보통 태풍의 특징이 그런가요? 일단 뭐 태풍은 그 특징이 전단부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많은 비를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게 태풍은 저 우측 반원이 바람이 강하고 예. 비는 전단부에서 많이 내리고 파도는 이 우측의 뒤쪽에서 태풍의 중심에서 오히려 뒤쪽에서 파도가 높습니다. 그런 태풍의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특히 이번 미탁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전단부에서 그 내린 비의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주 쪽 그 서쪽으로 갔다 지나올 때 이미 호남 쪽으로 한 300mm 가까운 비가 내렸고요. 예. 좀 더 북상하면서 일단 목포 인근의 상륙해서부터는 경북 쪽 지금 오히려 그 전단부 쪽이거든요. 이동해가는 그 앞쪽으로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 낙동강 김천교 부근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어요. 김천시에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유의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정암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영덕 일부 지역, 영덕은 이제 태풍이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 네. 지역인데 네. 지금 이미 주민 대피령이 내려질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밤 특별히 좀 더 좀 주의를 해야 될 지역을 꼽는다면 어디입니까? 일단 뭐 어쨌든 그 전단부에서 지금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들이 현재는 경북 지역, 동해안 지역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으로 경북 지역과 이제 동해안 지역 쪽으로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데 이제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 이런 것들이 이제 울산 태화강이라든가 포항, 뭐 이제 울진, 영덕 다 지금 발령되고 있거든요. 예. 대피령 같은 것들이. 예. 왜냐하면 이쪽에 지금 실제로 이제 특히 낙동강 수계 같은 경우는 이 강의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예.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비가 국지적으로 내리더라도 물이 바로 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서 이제 이 홍수주의보라든가 홍수경보가 일단 발령되기 굉장히 쉽고요. 예. 그런 비들이 상류 쪽에서 많이 내리면 결국 낙동강 하구 쪽에서는 또다시 홍수경보가 또다시 나오게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밀물대하고 겹치게 되면은 더 좀 심해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동해안 지역 쪽은 지금 이제 많은 비가 내리는 게 일단 태풍 자체의 비구름에다가 동해안 쪽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북동 상층에서 그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그것과 태풍의 따뜻한 기류가 부딪혀서 이 아주 굉장히 그 발달한 비구름이 다시
태백산맥을 오르면서 지형적 영향으로 더 발달해 버립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동해안 같은 경우 지금 뭐 최고 500mm 이상 더 비가 올 것으로 어. 예상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간당 지금 뭐 거의 70mm 이상 오는 데도 있거든요. 예. 그런 데는 뭐 거의 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야간 중에도 특히 동해안 지역 또 태풍이 지금 이동해가는 경로에 있는 지역들은 예. 아무래도 암만 태풍이 약해졌다고 하더라도 태풍은 태풍이거든요. 예. 그 정도 뭐 중심 최대 풍속이 22, 3m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순간 최대 풍속 30m까지 불 수 있고 예. 그렇다면 거의 나무가 뽑히고 실제로 뭐 낡은 집 같은 거 무너질 수 있는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태풍이 이동해가는 경로에 있는 지역, 다음에 이제 가장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것이 결국 이제 동해안 지역, 예. 이런 지역이 가장 조심해야 할 지역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후에 앞서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어제 낮에 제주도 그리고 전남, 경남, 부산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뭐 제주나 호남 쪽까지 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예. 지금 뭐 전국적으로 서울까지 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한 지금 비구름대는 주로 이제 영남 지역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형태죠. 예. 다른 지역은 이제 약간씩 비가 좀 덜 내리는 잦아드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런 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왔던 태풍이 타파 아닙니까? 네네. 지금 연이어서 태풍이 오고 있는데요. 링링, 타파, 이번에 미탁. 네. 타파하고 비교하면 어떤 특징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타파가 지금 태풍보다 좀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태풍은 저 중심 최대 풍속 같고 결국 강하냐 매우 강하냐 중정도냐 약하냐를 구분을 하는데 이 타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일단 뭐 제주도 옆을 지나올 때 평균 최대 풍속이 35m 정도까지 기록을 했는데 예. 이번 미탁 같은 경우는 한 27m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 8m 정도가 더 타파가 강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육지에 붙었을 때도 타파 같은 경우는 한 32m 정도를 불었는데 지금은 이제 상륙할 때 한 4m 정도, 23, 4m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타파 같은 경우는 남해상을 그대로 나가서 대마도 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위험한 반원이 우측이 전부 일본 쪽이나 남쪽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타파일 때도 일본 같은 게 피해가 굉장히 컸죠.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그런데 지금 이 미탁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타파보다 세력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예. 일단 상륙을 해갖고 관통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대개 가장 태풍의 피해가 클 때는 상륙할 때입니다. 예. 상륙해서 내륙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을 지나갈 때 피해가 급격히 증가를 하거든요. 인명 피해라든가 뭐 재산 피해가.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강도로 보면 타파보다는 약하지만 오히려 피해 가능성 훨씬 더 큰 태풍으로 봅니다. 예. 지난번 태풍은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동쪽으로 네, 그렇습니다. 스쳐 올라가서 일본 쪽으로 빠져나갔고요. 이번에 미탁은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상륙해서 내륙을 관통하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서 지난번보다 좀 작아도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요. 또 특징적인 것이 지난번보다 비가 많이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곳곳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탁의 특징이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바람보다도 예. 지금 현재 바람 부는 뭐 이런 것도 쭉 보면은 실제로 타파에 비해서 바람도 좀 적어요. 예. 그러나 이제 강수량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이제 올라오면서 앞으로 동해안은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다면은 상당히 좀 비가 많이 내리는 이런 태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허리케인이라든가 뭐 사이클론이라든가 타이푼이라든가 특징이 뭐냐면 비의 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왜 10월에 올라왔던 태풍 콩레이도 비 피해가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미탁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올라가면서 비 피해가 상당히 큰 태풍으로 아마 기록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그 침수 때문에 이제 대피해서 오늘 밤을 또 보내셔야 될 분들도 계시고 또 뭐 조마조마 마음 졸이면서 또 하룻밤을 보내셔야 될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실 텐데 말이죠. 이 태풍이 통과하면서 비바람이 거세질 경우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밤이라서 사실 뭐 딱히 어떤 밖으로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태풍이 이미 이제 지금 밤에 상륙을 해갖고 통과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가서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꼬를 튼다든가 배수를 정비한다든가 이거는 하셔도 안 되고 예. 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 피해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예. 천재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에 있는 쪽 가까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대피령이 내려지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밤중에 대피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이번 경우 같은 경우 이제 비가 왔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반도 많이 약해져 있어서 산사태라든가 또 충대나 옹벽 같은 게 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안전한 지역에 대피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예.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아주 좀 위험하다 이런 저 판단이 선다면 대피하는 게 것이 좋죠. 훨씬 낫죠. 그렇죠. 산사태라든지 이런 위험 지역에 있는 네. 분들은 대피하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두 가지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태풍이 18호 태풍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7번째 태풍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렇게 저 많은 태풍 7개씩이나 이렇게 영향을 준 일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우리나라에선 1950년, 1959년에 7개가 영향을 준 적이 있습니다. 예. 이제 올해 7개가 영향을 주는 바람에 이제 공동 1위가 됐는데 예. 사실 굉장히 드물죠.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뭐 거의 없죠.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7개씩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은요. 사실은 북태평양상에서 태풍이 만들어진 개수는 평년과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예. 18개, 다음에 통계적으로 뭐 18.5개 정도인데 예. 평균적으로 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7개가 영향을 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숫자의 북태평양 발원지에서 태풍이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은 태풍은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7월서부터 지금 계속 8월, 9월까지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가장 더운 철에도 강하게 확장을 못했고 이게 강하게 확장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무지장 덥고 태풍은 중국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름도 올해 별로 안 더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풍도 북태평양 고기압도 강하게 북쪽으로 확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을에 접어들면 좀 수축을 해야 되는데 일본 쪽으로 내려가줘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렸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7월서부터 지금까지 7개가 올라왔고 글쎄요. 하여튼 좀 상당히 이례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움직임이 올해가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사실 뭐 지난번 그 링에 이어서 타파 이번에 미타까지 해서 뭐 짧은 기간에 태풍이 잇따라 올라와 갖고 사실 지난번에 피해난 지역에서도 지금 뭐 수습이나 복구조차도 지금 뭐 제대로 안 된 지역이 많은데 또 지금 태풍이 이렇게 또 휩쓸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올해 추가로 또 태풍이 올 것 같습니까? 참 그건 좀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 지금 모델 보면 다음 주에 또 다시 태풍이 하나 만들어져요. 일단은 이게 이제 어디로 올 것이냐인데 일단 이번 태풍 지나가면 좀 추워질 겁니다. 추워진다는 얘기, 한기가 내려온다는 얘기고 북태평양 고기압 좀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쪽으로. 예. 근데 많이 내려가질 않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다면은 다음번 만일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온다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처럼 한반도로 상륙하는 태풍은 아닐 것이다. 예. 영향을 준다면 한 제주도 정도 영향 주고 일본 쪽으로 진행해서 일본을 관통해 나가는 이런 태풍이 되지 않겠나. 일단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또 다른 태풍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